그래서 지금 7월이니까 아직 시간이 좀 남았어요. 시험까지. 근데 만일에 너무 시간이 촉박해. 우리 그러면은 꼭 나오는 요 문제들이에요, 요게. 그래서 뭐 제가 1031 A, B, C, D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자주 나오는 그 빈출 단원이고요. 이거는 사고력학원 다니시는 분들은 뭐 약간 익숙하게 이미 풀기는 풀어봤을 거예요, 한 번씩은. 그 다음에 3프로 일과정에서는 어느 부분이 중요하냐면은 이렇게 단원별로 모아놨습니다. 2단원, 14단원이 비슷하게 숫자 개수 나오고, 수열 문제 참 좋아해서 묶음 수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우기기 거꾸로 생각하기. 만일에 문제에서도 정말 이거는 뭐 창의사고력, 너무 사고력 문제다 이러면은 사실 그거에 너무 집착하시지 마세요. 왜냐면은 점수가 뭐 경시 무조건 가야 돼 이런 거 아니고서야 그냥 맞출 수 있는 거를 따박따박 맞추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묶음 수열 문제에서도 단계가 너무 어렵게 수열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까지는 접근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이한테도 모의고사를 자꾸 보라는 한 이유는 문제를 보고 네가 풀 수 있는 거 없는 거를 빨리 판단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냥 애들이 보통은 순진하게 1번부터 그냥 주구장창 계속 풀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다 하다 시간 다 가고. 근데 뒤를 넘기다 보면 뒤에 배점이 크지만 더 풀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보셔가지고 자꾸 이제 그거 판단하는 게 그게 애 메타인지 길러주는 거고, 엄마도 우리 아이를 좀 자꾸 객관화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애가 이런 거는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둘째 엄마들이 좀 여유가 있는 게 이제 첫째랑 비교해서 이미 비교가 되잖아요. 아, 얘는 이게 못하고 얘는 이게 더 잘하는구나를 아는데, 첫째이거나 하나이거나 이러면은 사실 불안하죠. 그러니까 다 잘해야 될 것 같고 주변에 자꾸 잘하는 친구랑 비교를 하게 돼요. 잘하는 애 누구? 그러니까 영어 수학에서 하나도 안 빠졌으면 좋겠고 이런 느낌이 생기는데 사실 다 잘하는 애는 없죠. 왜냐면은 이게 이제 대치에 뭐 유니콘 같은 애들이 있잖아요. 뭐 황소 뭐 경시에 뭐 PI에 다 버티고 있다는 애가 있다. 근데 버티고 있다는 애는 소문이 흘러서 들리는 거고, 못하는 90%는 엄마가 지금 속이 까맣게 타서 얘기를 안 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다 어디 가서 들을 수가 없어, 못하는 애 얘기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맨날 실제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황소를 들어갔을 때 3분의 1 정도가 남을까? 끝까지 남는 경우가. 경시반은 50% 정도가 나가요. 근데 경시반이면 너무 잘한 애들이잖아요. 2학년 말에 경시반을 갔다? 그럼 걔네들 진짜 다 천재들이거든요, 사실. 뭐 소프나 뭐 그냥 뭐 어디 탑반 애들 뭐 주로 가고, 아니고 뭐 탑반 아니어도 거기서 진짜 잘하는 뭐 성대경시 뭐 상 받던 애들이 보통 경시를 갔는데 왜 50%밖에 못 버티냐. 근데 황소는 사실은 옛날로 따지면은 잘 맞는 학년이 3학년, 4학년 그 고학년일 때 더 잘 맞고, 편입으로 들어간 애들이 되게 잘 버텨요. 애들이 이제 좀 이미 학년이 있고 이제 머리가 커져서 내가 진짜 가고 싶어. 약간 이제 자기가 의지로 하는데 2학년 말까지는 사고력을 이제 멋모르고 하긴 하는데 자기가 사실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거든. 그냥 다 하니까 하는데 딱 가보니까 아직도 애기고 2학년 말이면 얼마나 애기예요. 근데 갔는데 경시 문제 보시면은 너무 어려워 진짜. 그래서 그 책이 되게 편하게 푸는 친구도 있기는 있는데 그건 정말 손에 꼽고, 보통은 머리가 빠릿빠릿하지만 그래서 사고력 시험이랑 실제 황소 버티는 거랑은 되게 결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황소를 잘 버티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오히려 막 상머리가 되게 좋다는 느낌보다는 얘네는 누가 알려주는 게 편안한 애들 있잖아요. 식이고 개념이고 쫙 알려줘서 그거를 좀 자기가 외워서 푸는 게 편안한 애들. 그런 애들이 되게 오래 잘 버티고, 그런 시스템이랑 이게 딱 그렇게 규율 있고 이런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자유영혼들은 너무 힘들죠. 왜? 퀵테를 보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 뭐 시간 딱 주고서는 그 시간에 딱 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암기해서 풀라는 얘기예요, 퀵테는. 저희 큰애는 퀵테가 안 나오고 4점 만점인데 빵점도 나와봤어요. 왜 빵점이 나왔냐면 타임 어택해서 시간을 재는데 선생님이 시간 안 가르쳐줬는데 진짜 2분 지나서 빵점을 줘버리시더라고요. 근데 빵점 한 번 나오면 반이 거의 내려가는 게 거의 기정사실인데, 또 어떻게 또 막 기적적으로 막 저 심장 터질 뻔하다가 그냥 또 다시
이렇게 살아남고 막 그랬는데 너무 무슨 이거 롤러코스터야 이거 황소 다니는 게 거의 엄마 그때는 또 코로나 시기 때 황소를 다녔어서 엄마가 다 가르쳐야 되는 그땐 그 시절이었어요. 근데 보면은 단평은 오히려 잘 보고 그러니까 단평을 잘 보는 애들은 다 장기 저장 능력이 괜찮은 애들. 퀵테를 잘 보는 애들은 암기 능력이 좋은 애들. 뭐 포토 메모리 이런 애들은 당연히 퀵테를 잘 보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애 능력도 이제 타고난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너무 다 스트레스를 받을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안 받을 수는 없죠. 이 황소 이놈의 시스템은 이게 맨날 점수화 돼서 다 하니까 하는데 그러니까 애가 너무 힘들어하는 게 딱 지켜봤을 때 그래도 얘는 스트레스 없이 좀 즐기는 부분도 있고 많이 얻어가는 게 있다 그러면은 그래도 어떻게든 버티는 게 좋은 거고 그게 아니고 애가 너무 수학 자체에서 좀 싫어지게 된다 이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안이 되게 많은데 엄마들이 여기서 나올 때 너무 또 슬퍼하세요. 여기 나오면 되게 큰일 나는 것 같이 막 진짜 막 너무 낙오되는 것 같이 지금 무슨 이 엄마들은 항상 지금 시대가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 더 불안해지고 대형에 소속해야지 난 소속적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좀 그런 추세거든요. 근데 이제 고학년이 되면은 점점 거기서 이제 틈이 생겨요. 우리 아이가 다 쫓아가면 베스트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못 쫓아가는 애가 80% 70% 정도라고 보면은 그러면 다른 학원이 뭐가 있고 얘를 살릴 수 있는 장점은 뭐고 영어도 뭐 대형의 그 루트가 있죠. 이제 PI를 가면 좋은데 제가 PI는 대표적인 다 선망하는 거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PI 가는 애는 너무 소수고 PI 말고 이제 되게 많죠. 헤빗라인도 있고 고학년에 ILE로 빠지기도 하고 아예 이제 한국식으로 이제 빠지기도 하고 여러 방향이 있는데 그랬을 때도 얘가 수학을 좀 많이 달려야 된다. 어떤 영재고나 과고를 준비해야 돼. 그러면은 수학 로드가 어마어마해요. 이게 월수금 가는데 5시부터 10시인데 12시에 끝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하면 다음날에 또 숙제를 해야 되고 그냥 수학에 묻혀 사는 거예요. 수학 페인. 영어를 거기서 주 2회를 빡세게 넣는다. 그거는 정말 엄마 욕심이고 하나 과목이 빡세면 하나는 좀 널널해야 되고 둘 다 빡세게를 가려면 말씀드렸듯이 황소 1품이나 실력반 정도면 영어도 골고루가 가능해요. 이게 영어도 빡세고 황소도 그 정도 로드로 이렇게 가는데 황소가 심화 이상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영어는 좀 널널한 게 맞아요. 근데 PI 같은 경우는 애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애들이 안 빼려고 하는 그런 거는 있어요. 그래서 숙제는 하면은 끝없이 한다. 엄마들은 그거 불평을 하세요. 막 PI 프로젝트 때문에 시간 너무 많이 뺏긴다. 근데 애가 좋아하냐 안 하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면은 다 버틸 수 있는데 이제 황소도 엄마가 너 그럴 거면 그만둬. 막 이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나 그래도 황소 좋아. 이게 나오면은 그냥 버틸 수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상태로는 이렇게 밀고 가는 게 의미가 없다 싶으면은 빨리 대안을 찾아주는 것도 되게 그게 엄마가 해야 될 그런 이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기 입학 시험 이거는 제가 이제 프린트로 오프라인으로는 자체 모의고사나 그런 걸 드릴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유튜브 올라갈 거라서 이제 황소에서 오라고 하니까 이거 황소에서 공개적으로 공개한 문제예요. 근데 예전보다는 이거보다는 좀 어렵게 나오죠 실제로는. 그래서 요것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이렇게 생겼을 때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주나 이것도 그러니까 진짜 그냥 스테디하게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엄마가 설명해 줄 때 5층부터 이렇게 하나씩 다 떼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5층, 4층 이렇게 그려서 이게 그리는 게 귀찮아 보이지만 그래도 이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까만색을 다 뚫어버리니까 이 하늘색 부분은 1층까지 다 뚫려 있다고 보시면 되고 4층은 여기서 이렇게 뚫어주니까는 여기가 이렇게 뚫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뚫어지니까는 여기도 이렇게 뚫리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안 뚫리는 거는 뭐냐? 그럼 이 흰색을 다 세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애들은 이렇게 방법을 하나를 알면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그럼 이 문제는 웬만하면 안 틀리게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게 40번이라는 거는 고득점 문제거든요. 그러면 애한테 꿈과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시면서. 너 이게 하나 맞췄다. 그러니까 뒤를 펴봤을 때 이런 게 나오면은 먼저 풀어라. 앞에라고 점수가 배점이 낮다고 무조건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근데 진짜 실제로 그래요. 이게 뭐 성대경시보다는 더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문제가. 이것도 항소에서 공개한 문제인데 뭐 디지털 숫자 나오고 불이 켜진 거. 그러니까 이게 4학년 뭐 평년 도형이 이동이랑은 좀 다른 내용이긴 한데 4학년 사실은 3학년 과정까지 나온다라고는 하지만 5학년 1학기까지는 최소 하고 시험을 보시라고 추천을 드리는 게 그 포포즈 혼합계산이 5-1의 1단원에 나오잖아요. 근데 혼합계산도 그렇고 약분통분 그 분수 부분도 그렇고 그게 다 5-1에 되게 핵심적인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4학년 거에서도 각도 심화 문제 너무 중요하고 우리 애가 각도가 좀 약하다. 이게 좀 문제가 사고력으로만은 풀었을 때 그걸 즐기는 아이들도 있는데 뭔가 좀 이렇게 구멍이 있는 것 같아. 사고력을 하는데 이때는 맞고 저 때는 틀리고 이렇게 되면은 차라리 그 관련해서 만일에 각도가 약해. 그러면은 4-2, 4-1에서 삼각형이랑 각도 파트 최상위를 풀리세요. 그 단원에서 애가 약한 유형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최상위보다 최상위 S를 더 많이 추천을 드리는 게 최상위 S는 이렇게 유형별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약한 유형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 유형이 3문제, 4문제 정도 나오는데 그 정도 풀면 애가 이제 오답 관리가 돼요. 근데 그냥 최상위는 다 섞여 있으니까 한 번 틀리고 지나가면 또 까먹고 또 하이레벨 너무 어려운 거 나오니까 또 좌절하고 이 계속 반복인데 학원에서 최상위를 쓰기 때문에 엄마 생각에 최상위 풀어야 된대 아니거든요. 최상위 S를 하는 게 맞아요. 하이레벨을 자기가 소화하는 애들은 또 그것도 되게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하이레벨은 사실은 좀 많이 투머치 문제다. 최상위 S를 잘 소화를 하면은 그게 더 남는다. 중등 성취도 요거는 저희 학원 자체 모의고사. 예. 그래서 중등 성취도 같은 경우는 심화 난이도, 황소교재 심화 난이도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난이도가 좀 높게 나와요. 그래서 점수가 55점, 70점, 70 몇 점 이래야지 제일 높은 반 나오고 챌린지 나오고 에센스 나오려면 두 번째 반 나오려면 50점, 55점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만일에 아까 그 표 있었잖아요. 반 하나를 뛰어넘으려면 10점이 올라가야지 반이 승급이 되는 거예요. 10점이 말이 그렇지. 해보시면은 진짜 힘들잖아요. 5점도 힘든데. 그러니까 그래서 엄마들이 이제 기를 쓰고 약간 처음에 좀 높은 반을 가 있으려고 하는데 그것 또한 높은 반에 간다고 그게 그대로 아까 그 도표대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등 성취도를 또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새 이제 보면은 황소 다니는 버티는 과정도 너무 힘든데 중등 성취도 때도 또 어딘가에 뭐 저희 같은 학원이나 뭐 다른 데 가서 또 준비를 해야 돼. 중등 성취도 따로 준비해야 되고 황소에서 중등을 맞췄는데 중요한 건 사실 또 고등학원이잖아요. 고등학원 유명한 데들 뭐 원수학, 돌파, 뭐 생수 이렇게 뭐 그게 탑3라고 보면은 거기를 가려고 하면은 황소만 해서 될까? 또 안 되죠, 또. 그렇게 하면은 애들이 황소에서 이 학기가 지나가면 또 까먹는 거예요. 이게 휘발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또 그거를 모의고사처럼 총체적으로 다 모아서 시험을 봐주려면은 그걸 또 준비하는 기간이 또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소 자체가 너무 힘든 과정인데 그거를 버텼는데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단계가 있잖아요. 아이의 그 전체 성장 그 로드맵이 있는데 그 다음을 가지 못할 거면 그 고통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에 좀 회의가 와가지고 그냥 수많은 애들을 보면서 물론 잘 다니는 애는 한테 너무 좋은 학원이 맞는데 이게 너무 버거워서 힘든 걸 수도 있고 아이 스타일이 약간
자기 식대로 풀어야 되는데 황소는 그 알려주는 대로 계속 서술을 하라고 선생님도 그렇게 좀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래서 이제 퀵테나 이런 거 볼 때도 알려준 거 약간 그대로 외우는 거를 좀 학원에서 많이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거 막 딱 암기하는 거 좋아하는 애들은 잘 맞는 학원.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생각해서 그냥 내 스타일대로 풀고 싶어. 날 건드리지 마. 이런 애들은 또 좀 안 맞는 학원. 그래서 저는 좀 고민을 하다가 저희 애는 이제 1년 반을 다니다가 중등 과정 중간에 나와서 이제 다른 학원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했는데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지금 요번에는 돌파를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다행이다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긴 여정을 해서 막 했는데 이 타이밍에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의 지금 2학년 어머니들은 이게 무조건 붙는 거 아니면은 내일이 없어. 거의 약간 그런 수준으로 이거에 너무 막 스트레스도 너무 많은데 붙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생각이 사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붙고 나서 일단 생각하고 붙으면 애는 무조건 잘 버틸 거야. 아니면 내가 때려잡아서라도 버티게 할 거야.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사실 황소예요. 그러니까 유치부부터 초 한 2까지는 엄마가 어떻게 끄는 대로 끌어줘요. 이렇게 막 싸우든 뭘 하든. 근데 초3부터는 슬슬 그게 안 돼. 애가 독립된 어떤 개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자기 이제 칼라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래 씨앗을 갖고 태어났는데 이제 이렇게 된 애들은 이제 점점 이렇게 자기 그거대로 되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서 이게 너무 이제 일관된 무슨 이게 성공 로드맵 이런 것도 아닌데 항상 황소를 너무 많이 물어보시니까 저도 대답을 하면서도 그것만 답 아니고 진짜로 뭐 거기만 학원이 아니에요라고 하는 거 듣지 않으셔요. 그래서 지금 귀에 안 들리지만 어떤 힘든 시점일 때 분명히 제가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 그러면 이제 보시고서는 지금 타이밍에 그만두는 게 맞나? 아니면은 지금은 좀 넘어가고 좀 버티다가 그만두는 게 맞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학원 대안도 많고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풀어야 되는 문제집이 어떻게 보면 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오답 관리를 잘하고 애가 안 지치게 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니까 황소는 관리가 촘촘해서 좋은데 진짜 그 관리가 너무 촘촘한 게 또 문제기도 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애를 너무 숨막히게 하고 튕겨나가게 하면은 저는 둘째가 꼼꼼한 스타일이고 FM이기도 한데 첫째까지 다 겪어보니까는 내가 또 황소 초등을 그걸 다시 하라면 내가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중등으로 그냥 들어가던가 편입으로 들어갈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뭐 그러긴 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2학년 말에 다 같이 보는데 혼자 안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보긴 보는데 조금 이제 한 발 물러서서 이제 좀 그렇게 보겠죠. 관망하면서. 근데 이 학원이 진짜 애한테 맞나 이런 걸 좀 확인을 하면서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중등성취도 난이도가 이게 지금 실제로 심화교재에 나왔던 그런 문제 유형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일품 실력에는 절대 저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1품반이나 실력반 애들 중등성취도 준비를 시킬 때 그게 너무 힘든 거는 황소에서 몇 년, 2년 정도 안 가르쳤던 거를 제가 막 한 3달 동안 심화를 다 가르치고 있으니까 개탄부터 그래서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황소가 해줘야 되는 거를 내가 왜 하지? 근데 애들이 시험을 보고 나서 선생님 그게 진짜 나왔어요. 너무 고마워요. 애가 그래. 엄마는 모르지. 시험 문제를 보지 못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중등성취도를 보면은 진짜 떨어져요. 그래서 말없이 떨어지고 재수를 한번 해요. 그 몇 달 있다 다시 보는 걸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저한테 와서 이제 그때 준비를 해달라고 하기도 하는데 근데 그냥 수많은 그 좌절이나 그런 것들이 있죠. 이제 가시면서 뭐 한 번 한 번 퀵테나 단평 때 너무 힘든 게 생겨요. 이제 보내기 전부터 너무 불안해하면은 거기 보내서도 힘드니까 근데 엄마 멘탈부터 약간 이제 단단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플랜도 있고 플랜 B, C가 있고 뭐 그래서 항상 그런 걸 말씀드리면서 일단 엄마 마음이 편해야 되고 아이한테 그러니까 제일 끝까지 성공하는 엄마들은 좀 누가 봐도 저 엄마는 뭐 믿고 저렇게 편안한가 싶은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애가 지금 객관적으로 그렇게 잘하지 않는데 엄마가 애를 진짜 믿어주고 좀 편해 보여. 근데 좀 잘 되긴 하더라고 그런 경우가.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반성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좀 애를 좀 믿어줘야겠다. 저도 첫째 때는 잘 안 되는 부분이 또 둘째 때 시행착오 하면서 좀 되기는 하는데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학 시점부터 심화교재 백업은 필수다. 근데 뭐 입학하자마자 하기는 쉽지 않아요. 이게 거의 4학년 거 끝내고 한 5학년 거부터 이제 좀 해야겠다. 4학년 건 20%니까 사실 뭐 비중이 좀 낮은데 시간을 굳이 들이시지 말고 5-1은 중등 가서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거기가 이제 소인수분해도 나오고 약수배수가 중1 1학년 1학기 그대로 나오니까 심화로 꼭 풀어볼 필요가 있어요. 5-1부터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된다. 네. 그래서 지금 요 정도는 여기서 이제 설명을 마무리 드리고요. 컨설팅 프로그램을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은 이게 단기 컨설팅이 있고 뭐 장기 컨설팅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선생님이랑 이제 고안을 한 게 영어 수학이랑 같이 이렇게 하고 진단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아이 과목 밸런스도 잡아주고 영어 같은 경우도 어디 학원 넣었다고 해도 또 옮겨야 될 때가 있고 그 필요한 타이밍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세디 원장님이 진짜 제가 봐도 대체 이 여기서 이제 상담이나 아이 분석은 진짜 아이들 그 유치부 게이트 1타신 이유가 그 어머니 그 멘탈 케어와 그 상담을 너무 잘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영역별로 분석도 잘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거 필요할 때 그러고 근데 이제 어머니들 생각에 지금은 수학만 필요하다 아니면 뭐 영어만 필요하다 그러면은 과목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렇게 신청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두 과목을 같이 하고 싶다 그러면 같이 하셔도 되고 근데 장기 케어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 경우는 웩슬러 검사도 이제 초등이니까 7세부터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웩슬러 검사도 받아보실 수 있고 좀 장기적으로 좀 계속 이제 좀 케어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밀착 케어를 해드려서 뭐 이제 간담회도 뭐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있고 이제 진짜 소규모 그룹으로 해서 궁금하신 거나 상담 필요하신 거 계속 하고 아이도 사실은 뭐 어떤 컨설팅이든 1회를 보고 한다는 게 그냥 엄마 만족이지 애를 바꾸지는 못하거든요. 1회를 가지고서는. 근데 몇 회는 최소 들어가야 돼. 이게 애 변하는 걸 계속 보고 오늘도 이제 황소 준비 때문에 오시는 어머니 보면은 모의고사를 보고 모의고사만 보고 가면은 그게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점수 나왔다 이게 뭔 의미예요. 그래서 저는 모의고사를 보면은 애랑 같이 앉아서 그냥 이렇게 다 고쳐줘요. 그래서 방법을 알려주면은 그게 생각보다 효과가 되게 커요. 그래서 뭐 골프에서도 원포인트 레슨 같이 그러면 애 필요한 거 딱 해주고 오늘 보니까는 오히려 걔 왔던 친구는 사고력을 잘하는데 교과 심화가 좀 약한 거예요. 그 황소 모의고사를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거 같다 했더니 어머니는 아니나 다를까 그 교과 뭐 최상위를 하는데 너무 오답이 많다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오답 때문에 너무 걱정이 많은데 사고력은 오히려 좋은 친구거든요. 근데 보통은 여자친구들은 좀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사고력보다 교과가 잘 돼서 그럼 제가 편입으로 밀죠. 아니 너무 사고력 그 정규고사에 너무 힘 빼지 마시라고 편입 쉬운 길이 있는데 몇 달 바짝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다 보낼게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진짜 실제로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고 정기고사는 근데 왜 준비해야 되냐? 2학년 이때 아니면은 사고력을 이렇게 깊게 할 기회가 없어요. 또 친구랑 애들이 피어 같이 모여서 우르르 이렇게 사고력 뭐 모의고사 하고 이렇게 뇌를 막 최활성화해서 쓸 수 있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2학년 이때까지 딱 사고력 안 하면은 그 다음에는 사고력 할 일이 사실 없어요. 이제 필즈고 솜하고 이제 슬슬 졸업할 때 되고 3학년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편입으로 이제 바뀌고 교과 심화로 가고 교과 선행해야 되고 이제 선행하기 바쁘죠. 그래서 2학년 때는 얘가 사고력이 좀 부족한 친구더라도 그냥 정기고사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캐파를 늘려놓는 거예요. 나중에 고등 가서도 그렇고 이제 킬러 문제를 새로운 유형을 닥쳤을 때 여자친구나 이게 너무 FM 성향 친구들은 새로 오면 딱 얼어버리고 손을 못 대는 친구도 되게 많아요. 그럼 모의고사를 풀면은 너무 이제 애가
딱 긴장하는 게 너무 눈에 보여. 막 20점 안 되고 한 10 몇 점 이렇게 나온 친구들인데 그래도 끌어올리는 거 최대한. 그래도 뭐 1품 이렇게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근데 그런 때도 이제 교과가 좀 받쳐주면은 교과 심화 부분으로 사고력을 커버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교과가 안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거지 뭐 교과라도 많이 심화까지 잘 돼 있으면은 그 정규고사도 점수가 상당히 한 10점은 올라갑니다. 근데 막 이제 4학년까지 진도 나갔고 진도가 너무 안 나갔어요. 그러면은 그 진도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사실 1품 최대 실력이 간당간당이래. 근데 만일에 중등까지 갔어요 이러면은 심화까지 갈 수 있죠. 그 바라볼 수 있는 목표가 좀 달라져요. 왜냐면은 애가 사고력을 좀 덜 잘해도 방정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얘는 그 유형을 알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법이 몇 개를 더 가진 거예요 얘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어서 그래서 선행을 빼는 거지. 또 선행을 막 그렇다고 빨리 빼라 그래서 급하게 막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그렇게 선행을 빼면 안 되시고 1학년부터 좀 차근차근 선행을 빼주셔야 됩니다. 네, 오늘 여기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 이제 뭐 간단하게 Q&A 시간을 갖고 또 뭐 진짜 나는 과목 컨설팅이 필요하다 그러시면은 영어나 뭐 수학 따로 상담 필요하신 분은 따로따로 이렇게 상담하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